오늘은 이제 제가 항생 테크 지수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매수하려는 이유 5가지 정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나 블룸버그 크레딧 임펄스 인덱스인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한국말로 신용 자극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민간 부문의 신규 신용이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입니다. 이러한 크레딧 임펄스가 증가하면은 민간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 활동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크레딧 임펄스가 하락하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할 때 주목해야 될 경제지표 중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중국 심천 CSI 300 지수고요. 파란색이 중국 크레딧 임펄스 인덱스고요. 노란색이 중국의 주택 가격 지수 전년 대비 증감률입니다. 보시면은 조금의 시차는 있어요.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표라는 게 참고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주가랑 지표랑 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시차만 다를 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2020년 이후로 크레딧 임펄스 쫙 올라가면서 주가도 쫙 우상향 해줬죠. 그 다음에 크레딧 임펄스 하락하면서 주가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반등하면서 주가도 같이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르지 못하고 오르다 꺾이고 하고 있어요. 한편 주택 가격 지수를 보시면은 19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작년 말까지 하락하다가 반등을 시작했죠. 현재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부동산 공포다 뭐다 해가지고 시장에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크레딧 임펄스랑 주택 가격 지수가 반등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중국 증시도 하락하냐 못하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통한다, 크레딧 임펄스가 쫙 올라간다 하면은 주가도 쫙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경기 부양책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봐볼까요? 8월 13일 오후 8시에 나온 최근 뉴스인데요.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투자 받겠다. 우리 지금 경제 힘드니까 뭐든 받겠다. 투자해라. 이겁니다. 예전에 중국이 개방하기 전에 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개방하고 나서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외국인 기업 투자를 어느 정도 제한했었는데 이번에 경제가 다시 힘들어지니까 다 개방하겠다 이겁니다. 상무부에서 외자 기업들을 대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원탁회의 열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정부가 시급하다는 거죠. 경제 살리기에 이제 집념을 다 하겠다 이겁니다. 왜냐? 시진핑 정부가 이제 3년임에 성공을 했고 3년임을 이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면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인민들의 불만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어느 정도 배가 뜨셔야 불만이 없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살리기에 집념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추가 경기 부양책 유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따끈따끈한 8월 15일 오늘 뉴스입니다. 중국이 단기 정책 금리 깜짝 인하했습니다. 인하폭이 예상보다 크다. 유동성 111조 원 공급이 예상된다.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지금 아주 시급하고요. 경기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즘 공포, 부동산 1위인 삐구유엔, 벽개원이라고 하죠. 터지고, 작년에 헝다 터지고, 완다 터지고, 난리 부르스 치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세계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도 지금 전 세계가 중국 경제에 이목이 쏠려있기 때문에 살려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릴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삐구이안 시진핑이 살려줍니다. 왜냐? 삐구이안 무너지면은 중국 부동산이 무너질 위험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시진핑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경제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죠. 이렇게 실물 지표가 부진하고 오히려 중국 경제에 대한 공포가 많아지고 디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증시가 불안정할수록 중국의 적극적인 부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동산 공포만 사라진다면 기술적으로 중국 증시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될수록 더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빠르면 9월, 늦어도 4분기에는 이러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12개월간의 기업 이익을 합쳐서 한생지수의 PE 레이시오, 펄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최근 8월 1일 기준으로 8.7입니다. 근데 이 하단부 있죠. 역사적 최저점을 보시면은 8.1이에요. 거의 역사적 최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이 한 11, 12 정도 되고요. 상단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에서 15 사이에 퍼가 보통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이러한 경기 부양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실물 경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10일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보고 있고요. 크게는 15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 증시가
50%에서 7, 8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항생지수 차트인데요. 조금 지저분한데 제가 설명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이 빨간 라인들은 제가 뭐 지지선이랑 저항선으로 나눠 놓은 거고요. 주의 깊게 볼 게 빨간 파랑 같이 있는 평균 회기선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생지수가 생긴 이래 장기 평균 회기선을 나타내고요. 이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기 평균 회기선을 나타내고, 이거는 최근 2018년 이후에 비교적 단기의 평균 회기선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18,500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요쪽이에요, 요쪽. 이게 사실상 2008년 세계금융 이후에 거의 최저점이에요. 오른 게 없어요. 진짜 세계가 거의 망했다 싶을 때 여기까지 갔었고, 그 이후로는 18,500이면 진짜 최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상당히 최저점이 있다는 점. 왜냐면 방금 퍼만 보셔도 8.7이었잖아요. 기업의 이익이 깎인 게 아니라 증시가 공포감으로 떨어졌다. 이런저런 뭐 규제나 코로나, 시진핑 리스크,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단기로 보시면은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보시면은 작년에 이런저런 거 다 합치면서 15,000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크게 반등하면서 22,500까지 갔었고, 최근에 이제 18,500까지 하락한 상태인데 18,250이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250에서 1차 매수로 좋은 타점이다 보고 있고요. 지금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2차 17,500, 3차 16,750까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진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15,0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매도 시점, 장기 평균 회기선의 하단 부분이 22,000 부분, 1차 매도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2차가 이제 단기 평균 회기선의 상단부인 24,000 부분, 그리고 3차 매도 시점이 중기 평균 회기선의 상단 부분인 31,5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경기 부양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실물 경기가 회복돼야지만 32,000까지 상승할 수 있겠죠.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22,000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난다. 25,000까지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계속해서 살아난다. 글로벌 경기도 살아난다 했을 때는 31,500까지도 볼 수 있다. 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